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먹는 건설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실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고향은 중국 조선 쪽 자치구에 있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유학 명목으로 왔다가 한국 특유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귀화를 결정했고 지금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귀화한 지는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 지금 쓰려는 이야기는 내가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중국 대련시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야. 당시 중국은 한창 경제발전 뽕을 맞아서 한 해의 경제 성장률이 10%를 웃돌았고 그만큼 도시 곳곳에 미친듯이 건물을 지어 올릴 때라 공사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오는 외노자들도 많았고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 미친듯이 몰려들었던 때로 기억해. 당시 대련시의 시장이 직접 추진했었던 건설사업 현장에 나도 운이 좋게 채용이 되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하나둘씩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벽돌지게를 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분명 안전장비를 전부 걸치고 고층에서 내려가다가 줄이 끊어져서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 기억으론 죽은 사람들 숫자만 3개월 만에 200명도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 어차피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불량품들이잖아. 그리고 그걸 모르는 중국인들도 없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죽어나가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니까 현장 소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무당을 불러왔는데 불러오는 무당들마다 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사람은 죽어나가지 소문이 퍼지니까 외노자들도 안 오지 공사 길은 늦어지지 고위층들이 방문해서 잔소리를 해대니까 소장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봐. 그러던 중에 내가 소장에게 가서 말을 한 게 뭐였냐면 우리 작은 이모가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셨었거든. 그 이모부의 사촌분 중에 한 분이 당시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한 무속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작은 이모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소장은 한국의 무속인이 쉽게 이 먼 거리까지 와줄 리는 거의 없겠지만 부탁 좀 하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나는 퇴근을 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작은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렸고 작은 이모는 얘기는 한번 해보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생각보다 당시에 굉장히 간절했거든. 왜냐하면 거기 소장이 중앙당에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소장의 라인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굳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일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창 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래 네가 철호니? 라는 꽤나 카랑카랑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머나먼 친척 어른뻘 되시는 이모부의 사촌분이었지. 그분이 지금 다롄공항에 내렸는데 건설 현장까지 가는 길을 모르니까 데리러 오라는 말을 하셨고 나는 소장에게 말을 하고 그분을 보시러 갔어. 이제부터는 그분을 편하게 아주머니라고 할게. 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말씀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결 방도가 보이시냐 했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바로 저으면서 당장 여기 공사 현장 접어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공사 현장에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갑자기 공사 중이던 건물은 물론이고 땅바닥, 크레인, 모든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수수 모습을 드러내서는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거기에 무슨 사극에서나 볼 법한 옛날 갑옷?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딱 봐도 현대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인부복을 입은 사람들을 채찍 같은 걸로 계속 때리고 있거나 건물 고층 외벽에 상반신만 내밀고서 줄에 매달린 사람을 건드리거나 돌지게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대.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소장이 안색이 사색이 돼서 안 된다고 여기에 지금 내 목숨이 달렸다고 이거 잘못되면 나는 이제 중국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다 부탁 좀 드리겠다 계속 애걸복걸 하니까 아주머니가
한숨을 팍 쉬면서 말을 하시는데 그 공사장의 터 자체가 거의 2000년도 더 전 중국 군인들이 대거 쳐들어와서 이 랴오둥반도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전부 죽였는데 그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여기 이 자리에 말 그대로 때려 넣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평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장이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원래는 호수였다고, 호수였던 자리에 그 무수한 시체를 다 때려 넣어서 호수를 메운 거라고 하시면서 여기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호수의 중심지고 대략 이 일대 전체가 호수의 터일 거라고 하시면서 이 자리에 뭐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다. 그냥 사람 죽어나가는 거 다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낙엽 갈아넣다 보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다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갈아넣고 만들어진 건물에 과연 산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살 수 있겠냐. 이거는 당신이 선택할 사항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소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 소장은 그 이후로 사흘 밤낮을 고민을 하다가 대련 시장을 만나서 상황을 얘기했지만 중국은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명경시가 심각한 나라거든. 사람이 죽어나가던 말던 몇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완공을 하라고 했대. 안 하면 자기가 죽는데 어쩌겠어. 결국 소장은 그 아파트를 기어이 완공을 시켰는데 내가 확인한 걸로만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자국민만 추려서 1000명 정도가 죽었거든. 그래서였을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아파트를 완공시킨 소장은 완공 일주일 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고 현장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심장마비, 교통사고, 가스폭발 등등의 이유로 죽어나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 아마 공사기간 중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들을 저승길의 길동무로 데려간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냐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현장 관계자도 아니고 잡부도 아니었고 굴착기 기사였기 때문에 돌지게를 메거나 건물 외벽에 매달릴 일도 없었고 사람이 죽던 말던 공사를 강행한 현장 관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감안돼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다음엔 내가 아직 귀화 전이었던 한국 유학생활 때 겪은 썰을 풀어볼게. 그럼 이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우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